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산행을 갑니다. 지금 기온이 9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한 4km 정도 붑니다. 미세먼지가 이쪽에도 있으니까 이 산들이 부엌에 나타납니다. 자, 산에 진입하면 산 속에는 미세먼지가 별로 없으니까 뭐 산행하기에는 괜찮은데 문제는 산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도 새로운 곳인데 밑에서 산을 좀 봐야 되는데 이거 안 나타나겠는데 보니까. 자, 아침 일출은 07시 33분이고요 일몰은 17시 13분입니다 지금 일출과 일몰은 시간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계속 똑같이 있습니다. 다음주 동지까지는 아마 이렇게 갈 것 같네요. 오늘도 새로운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오늘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오늘 갈 산행지는 지금 저기 건너편에 차를 대거든. 차 대고 저쪽에 건너편에 저기 한 350, 400m 사는 산행지를 예상하고 왔는데 차를 대면서 보니까 지금 올라가는 이 좌측편에 작은 절벽들이 한두 개 보이길래 그거 보고 저쪽으로 넘어갔을지 아니면 이쪽만 오늘 이쪽밖에 못 볼지 일단은 이쪽으로 먼저 출발하자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지금 그런데 황구가 지금 올라가면서 이게 뭡니까? 하천 쪽에 작은 협곡입니다. 작은 협곡. 근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 삽주 같은 게 있길래 자원은 간다 싶었는데 이 아래 도라지 삭대 같은 게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도라지 삭대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밑에 단 게 있습니다. 지금 큰 삭대는 아닌데 작은 삭대들은 제법 있거든요. 이쪽 지금 작은 이런 협곡 쪽에. 일단은 뭐 일단 범위가 크진 않는데 요것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작은 도라지 삭대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자, 초입에 어린 그 도라지 삭대를 몇 개 보고 캘만한 건 없었습니다. 지금 위로 올라가는데 왜 영상을 켰냐면 여기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모가나무 같기도 하고 그 노각나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가나무겠죠. 야생 노각나무는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리고 큰 산에 절벽 쪽에 협곡 쪽으로 있는데 황구안에 봐서는 모가나무 같습니다. 모가나무. 저기도 안 그러고요. 옛날에 누가 심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황구 봐서는 모가나무 같기도 하고 노각나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야생 모가도 하여튼 굉장히 귀합니다. 야생에서 이 모가나무는. 자, 저 위에 작은 절벽이 나타나니까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절벽이 이 남서쪽으로 가려져 있는데 거의 나쁘진 않는데 절벽 자체가 좀 낮으니까 좀 약합니다. 절벽 규모 자체가. 도라지는 안 보이고 삽주밖에 안 보이네요. 여기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어제 갔는 산이 저 건너편이거든요. 오늘은 그 다음 쪽 산입니다. 능선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소나무 속값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간 흔적들, 음료수 캔이나 맥주 캔 같은 거 버려진 흔적들도 있는데 버섯 시즌에 버섯이 날까요? 일단은 분위기상으로는 송이가 날만한 그런 여건은 됩니다. 일단. 자, 저 건너편에 작은 절벽이 또 하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벽은 이 정도 같으면 높이는 괜찮게 나오는데 도라지 삭대가 떨어지거나 날린 거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중급이나 중대형급의 도라지 삭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전혀 안 보이네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능선 타고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쪽은 없습니다. 자, 이제 정상 쪽에 오니까 괜찮은 절벽이 나옵니다. 이 높이하고 경사하고 이게 꽤 괜찮거든요.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도화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절벽 따라서 수색 한참 오니까 드디어 봤습니다. 찾았습니다. 자, 여기 중고 만드는 삭대가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꽤 굵은 삭대도 하나 있습니다. 삭대가 상당하죠. 자, 여기 하나, 위에 거 하나, 그리고 또 그 옆에 하나. 자, 이 삭대 하나. 삭대 3개가 떨어져 있는데 아마 이 절벽 난간 어디일 겁니다. 어딘지는 한 곳도 정확하게 못 찾습니다. 일단은 저 위로 올라가면서 또 도라지 삭대가 떨어진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딱 있어야 할 만한 자리에는 있네요. 도라지 삭대가 붙어있는 삭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준수한 삭대 3개가 있습니다. 절벽 사이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도 중급의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 삭대가 하나 있고요. 도라지는 아마 이쪽에 턱 아니면 저 위에 턱 같은데 아무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다 까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자, 여기도 중급의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 있었을까요? 아직 붙어있는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이네요. 이 절벽이 워낙 좀 제법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올라갈 길도 찾고 도라지 삭대 뭐 붙은 것이 있는지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봄에 와서 찾아야 됩니다. 자, 이제 절벽 사이로 올라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돌무지개 사진 공간이 있거든요. 저런 데는 야생 석청 같은 것도 자리 잡을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내년 봄에 오면 이 벌이 날아다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저 건너편하고는 미세먼지 때문에 뿌연데 이 산에 오면 청명하잖아요. 산 쪽에서는 이 고도가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거의 항상 부습니다. 그래서 산에 미세먼지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산에 오면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산 속에는 굉장히 청명하잖아요, 날씨가. 지금 이쪽 정상은 다 봤는데 지금 이 정상이거든요. 정상 능선 치고 저쪽으로 서쪽으로 갈지 아니면 위성지도 보니까 반대편에 남동쪽에 큰 절벽은 아니고 절벽이 있는데 경사가 그 등고선상에는 좀 완만한 절벽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래도 왔는 김에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와서 능선 타고 저쪽으로 이동해가 또 한참 가서 황구가 또 출발지로 이동해야 됩니다. 오늘 산행이 원래 이쪽으로 올 게 아니고 저쪽인데 올라오다가 저 절벽 있는 거 보고 괜찮다 싶어서 따라오다 보니까 방향이 좌측으로 꺾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난간 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 작은 도라지 삭대들은 중간에 한 개씩 띄엄띄엄 있거든요. 큰 도라지들은 절벽 중턱이나 난간에 있었지 않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본 시즌에 와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잡목들이 엄청 많이 베어져 있잖아요. 이 옛날에 간벌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자,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이 뒤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동쪽으로. 자, 찾아왔습니다. 황구가 등고선이 완만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벽은 맞는데 이렇게 평원처럼 되어 있는 그런 절벽입니다. 야, 이게 경사가 한 45도 이상만 있으면 한 5, 60도 정도의 경사만 되면 로프 타고 내려가면서 이런 소나무하고 이거 뭡니까? 이게 노간주 나무입니까? 노간주 나무하고 이런 곳에 도라지가 있을 여건이 상당히 좋은데 물론 지금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번씩 포인트가 오픈돼 버리면 거의 여기 있는 도라지는 거의 전멸당한다 봐야 되겠죠. 야, 이게 진짜 고산지대 이래 물이 들어가는 물길이 꺼먹꺼먹 먹여져 있는 이런 절벽이 경사만 60도, 5, 60도 정도만 되면 진짜 좋은 곳인데
이 방향도 정남 쪽의 절벽이거든요. 일단은 대충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둘러봐도 도라지 상태 같은 것은 안 보입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은 보름달이 뜨면 선녀들이 내려와서 달빛을 즐기는 월광욕 하는 장소입니다. 일광욕이 아니라 선녀들의 월광 장소입니다. 월광욕 하는 장소. 이런 곳에 춘남 같은 것도 제법 있지 싶은데 어제 오늘 춘남 같은 건 또 하나도 안 보이네요. 도라지씨를 이런 데 심어 놓으면 살까요? 배수가 잘 될까요? 일단 보고 괜찮은 자리에 도라지 씨도 한 20개 심어 놓고 가겠습니다. 완능 기념으로. 자, 여기다가 황구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 놨습니다. 자원이 뭐 번식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완능 기념으로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황구가 이거 천사들이 월광욕 하는 장소라 했잖아요. 그럼 황구가 또 기념탑을 또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황구가 기념탑을 하나 세웠습니다. 조그만한 탑입니다. 그냥 황구가 왔는 기념으로 하나 세워놨습니다. 도라지 씨도 한 20개 심고요. 이게 월령탑입니다. 월령탑. 천사들이 월광욕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탑의 이름은 월령탑입니다. 천사가 아니고 선녀들이죠. 선녀들이 월광욕 하는 장소입니다. 자, 올라갈 때 이 바는 나무가 노각나무가 아니고 모과나무입니다. 모과나무. 여기 보면 노란 게 있잖아요. 야생 모과인지 아니면 누가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과나무입니다. 이 야생 모과나무도 굉장히 귀하거든요. 한국도 야생에서 산타미다가 이 모과나무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한두 번밖에 본 적이 없는데 이 야생인지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과나무가 여기 꽤 많습니다. 지금 뭐 모과가 안 따고 막 떨어지니까 자동적으로 뭐 번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보니까 모과나무가 꽤 많네요. 자, 이제 다 내려와 갑니다. 가다 보니까 여기 도라지 상태 같은 게 하나 있죠. 이건 잔대입니다. 잔대. 안 가져갑니다. 필요 없는 것은 안 가져갑니다. 자, 이제 한 3시간 조금 안 걸린 것 같습니다. 하산했습니다. 도라지는 뭐 삭대만 좀 보고 뭐 일단 뭐 내년 봄에 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합니다. 지금 나갈 때도 지금 이 길이 좁기 때문에 지금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살을 넣고 살살 해가야 됩니다. 그럼 차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차도 좀 셀프 세차장에 가서 차도 좀 씻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최고의 도라지인데 벌써 담금한 지 한 20일 안 됐는 것 같은데 벌써 엄청 우러났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엄청 우러났습니다. 술이 은은하게 우러나는 것이 진짜 멋지고 진짜 이쁩니다. 동강생들하고 비교하면 보시죠. 아침에 8시 좀 넘으면 해가 떠오르잖아요. 7시 반에 해가 떠서 8시 좀 반 정도 되면 해가 동쪽 창으로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술병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이것이 굉장히 영롱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 이틀 연속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본격적인 산행은 이번 주말이 산행이지 싶은데 지금 뭐 돌풍 같은 바람이 계속 막 불어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제 도라지 삭대들도 얼마 남아있지 싶은데 그러면 겨울에 도라지 보기가 진짜 귀해집니다. 그나마 황구는 한 2주 전에 산행해서 도라지를 꽤 봤기 때문에 도라지 판매할 것이 한 2세트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꿀절임 할 것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황구가 뭐 도라지를 많이만 볼 것 같으면 도라지를 한 3뿌리, 4뿌리씩 들어가거든요. 꿀절임만 한 병 하는데 도라지가 한 3, 4뿌리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한 10병 정도 만들어서 이제 뭐 한 달, 다음 달 중순쯤 지나면 또 우정 시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고향 가실 때 또 선물을 하나 하시라고 이렇게 한 10병 정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인데 안 될 겁니다. 아마 도라지를 물론 도라지만 많이 보고 캘 수가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삭대가 지금 삭대는 벌써 삭대 보기도 힘들고 도라지 삭대 붙어 있는 거는 더더욱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몇 병을 만들지 몰라도 일단은 하여튼 그럴 계획은 있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라지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도라지는 뭐 황제에 겨울에 캔다 이러는데 그분들은 아직 산행을 옳게 안 해봤습니다. 도라지 절벽의 도라지 삭대들은 비바람이 쳐버리면 거의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10개 중에서 한 2개 정도 잘 안 붙어 있고 나머지 7, 8개는 다 튕겨져 나가 버리니까 봄에 찰 수 있지 겨울에는 잘 못 찾습니다. 그만큼 뭐 겨울에 또 도라지 삭대가 붙어 있고 도라지 뿌리까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귀한 거죠. 그래서 겨울에 도라지가 그만큼 더 귀한 겁니다. 그리고 산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상을 안 당할 수가 없죠. 접질릴 수도 있고 무리해서 또 이렇게 염좌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근육과 힘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황구도 물론 산행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무릎이 안 아프다면 거짓말입니다. 황구도 연속 산행 한 4일씩 5일씩 산행을 막 방구면 무릎이 우리 위하고 잘 때 무릎이 아릴 정도로 아플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약국에 가면 이 손흥민 파스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그림 그려져 있는 파스가 있는데 이거는 파스는 크진 않습니다. 작게 되어 있는데 압박궁뎅이처럼 딱 붙이면 이게 수축되면서 이 무릎을 좀 잡아주고 압박해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도 좋고 또 황구가 산행 전에 안 아프더라도 예비용으로 무릎에 한 개씩 붙여서 다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 산행에서 후유증 같은 것도 덜하고 산행 후에도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장시간 산행하시다 보면 근육과 힘줄과 인대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에 이렇게 찜질하는 것보다는 나와서 얼음팩이나 아니면 아이스팩이나 이렇게 얼음 주머니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찜질하면 훨씬 풀리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산행할 때 또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무릎이나 관절에 손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이렇게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산행하시기 전에 그 워밍업 하고 몸도 좀 풀고 준비 운동 해가지고 뭉쳐진 근육과 인대와 그리고 힘줄에 그런 그 유연함을 좀 주고 몸을 좀 스트레칭 해가지고 산행하는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근육이나 관절 부위에 오는 손상과 통증과 아니면 부상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행 시에는 반드시 곡괭이나 아니면 뭐 지팡이나 이런 거 가지고 반드시 스틱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 주말에 또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은 또 황구가 또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산행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황구가 산행하면서 도라지를 보는 것이 여러분들은 뭐 그냥 한 번에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전에 답사도 하고 위성지도 보고 또 가보고 또 시간 나면 둘러보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산행지를 고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최고로 정말로 있어야 할 만한 그런 여건과 장소와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느낌상 끌리는 곳이 있다면 황구가 또 이렇게 올라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라지를 찾는 거지 그냥 갈 때마다 찾는 것이 절대로 그 산행지를 하나 결정하기 위해서 무수하게 많은 준비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왕 절벽 도라지를 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도라지 꿀절임이나 아니면 또 도라지 같은 거 또 필요하신 분은 또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황구가 또 성실하게 가격하고 이런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구도 올겨울에 이렇게 황구가 도라지 많이 볼 줄 몰랐는데 진짜 요 근래에 돌아서
이렇게 천여지 같은 곳을 한 두 군데 발견했기 때문에 그나마 또 도라지 삭대가 떨어지지 않고 가시덤불 속에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보는 거지. 안 그랬으면 이렇게 못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